자, 그러면은 한번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제시한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분석화학을 배우면은 이제 저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자료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훨씬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일반학 정도의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떻게 그런 분리가 일어나느냐? 이 분리 방식에 따른 한번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어조프션 크로마토그래피, 우리말로 하면은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죠. 어조프션. 이거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 뒷부분에 가서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가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 어조프션 크로마토그래피에 해당해요. 이거는 흡착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게 고정상이죠. 그죠? 이게 이제 고정상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게 된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리하고자 하는 혼합물 중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라고 한번 어 이제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고정상이 있고 요 이런 것 용질들이 쭉 이제 이 컬럼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용질들이 어 이런 고정상에 흡착이 됩니다. 흡착. 흡착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 흡착과 화학 흡착이 있는데 어쨌든 흡착되는 정도가 이게 이제 용질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흡착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흡착 이론을 이제 혹시 이제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은 한번 딱 달라붙여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흡착이 있으면은 또 어떻죠?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탈착, 디소프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흡착과 탈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게 이제 이동상이 용지를 쭉 이게 끌고 이제 컬럼을 따라 이동하면서 흡착과 탈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잠깐만요. 보신 바와 같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 흡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분리가 빨리 일어나냐 천천히 일어나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조프션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원리는 뭡니까? 흡착 강도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는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건 주로 이제 어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딱 크로스 섹션입니다. 이거 단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맨 바깥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컬럼입니다. 컬럼. 근데 이때 이 컬럼은 주로 캐필러리 컬럼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여기 여러분 저 모세관 있잖아요. 유리관을 쭉 이제 달고서 이제 늘어뜨리면은 굉장히 얇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캐필러리 컬럼 안쪽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는 게 이게 고정상이 되는 거예요. 고정상이 이때는 이 컬럼 전체를 채운 것이 아니고 이 벽에 내벽에 코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된 동글동글한 것이 용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이제 이동상이 주로 이제 가스를 씁니다. 이동상이 쭉 이제 이 용질들을 이제 끌고서 요 캐필러리를 쭉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캐필러리니까 요 내경이 상당히 작겠죠. 그죠? 얼마나 작으냐? 여러분 한번 놀랄지 모르겠는데 몇십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 캐필러리 길이는 얼마냐? 이것도 놀라지 마십시오. 상당히 그죠?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어떤 거는 100m가 넘어요. 그죠? 이런 걸 또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도 사실 놀랍죠. 최소한 몇십 미터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분리되는 그 현상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요, 요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고정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걸 쓰느냐 주로 어,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실리카죠, SiO2 그죠? 이런 거를 주로 쓰기도 하고 물론 뭐 다른 것도 이제 입혀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파티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 용질이 여러 용질이 쭉 이동하면서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요 이제 가운데도 이동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내부에서 막 운동을 하죠. 그죠? 이게 이제 확산도 되고 또 이제 뭐 브라운 운동도 되고 그러면서 요 용질이 여기에 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딱 그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또 안쪽에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나오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거의 이거는 어, 이동상으로 기체를 씁니다. 기체. 그죠? 물론 이 기체는 요 물질과 반응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고를 쓴다든지 뭐 질소를 쓴다든지 뭐 그런 적절한 기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그 방식은 아이온 엑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대개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로 대개 이제 중성인 분자를 분리를 해요. 근데 이제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온도 분리하는 경우가 분리할 필요가 이제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때 이제 쓰게 되는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이 아이온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이때는 고정상이 뭐냐면은 그 이제 전하를 띠고 있어요, 전하. 그죠? 이때 고정상을 주로 우리가 레진이라고 합니다. 레진, 우리말하면 수지죠, 수지, 고분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자량이 큰 그런 물질이 됩니다. 이제 고분자는 중성 상태인 고분자도 있지만은 그 표면에 양전하를 띈 것도 있고 음전하를 띈 것도 있어요. 이 경우는 양전하를 띈 고분자입니다. 어떻게 양전하를 띄게 하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고분자 표면에 이렇게 아민 그룹을 갖다 붙이면 이것은 양전하를 띄요 일반적으로. 반면에 음전하를 띄게 하기 위해서는 고분자 표면에 설포네이트 그룹을 갖다 붙입니다. 그죠? 일단 뭐 그렇게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양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분자 표면에 뭐가 달라붙겠어요? 음전하가 달라붙겠죠. 근데 음전하가 달라붙는 것이 이거는 무슨 뭐죠?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 그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음전하가 양전하에게 끌려서 달라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음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붙는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의 이동상은 거의 다가 액체입니다. 액체. 그죠? 액체로 쭉 이제 밀어주면은 이게 음전하가 쭉 이동하면서 여기 어 레진에 있는 이제 양전하와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 이겁니다. 일단 이런 종류가 있다고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겠느냐? 몰레큘러 엑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 이겁니다. 이거 이름이 의미한 것처럼 분자가 서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것도 뭐 고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고정상의 특징은 이 기공이 있다는 거예요. 포. 그죠? 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포 내부로 이제 분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갔다가 또 빠지죠. 그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에요. 한번 들어갔다가 영원히 안 빠진다.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이때 이 기공이 있잖아요. 이 포가 있는데 그때 어떻죠? 이 분자들이 크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큰 분자는 요 포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작은 분자는 들어갔다가 잘 안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요게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분자를 분리할 때 주냐면은 조그만 분자는 별로 이건 효과가 거의 없고요. 이제 고분자 있잖아요. 이제 분자량이 무지장 큰 것들, 뭐 어떤 거는 뭐 몇만, 뭐 몇십만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고분자들을 분리할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있어요. 어피니티 하면은 친화죠, 친화력,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이제 안티바디 같은 거, 그죠? 이제 그런 거 이제 분리할 때 이제 많이 쓰는데 잘 보십시오. 어, 여기에 이제 고정상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 화살표로 된 게 있어요. 화살표. 화살표는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분자만 그죠? 어떠한 특정한 분자하고만 결합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컬럼에 어떠한 요거 이제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제 어, 어떤 용질이 있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에서 모양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뭐 다양한 그런 이제 분자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요 표면과 어떤 친화력이 있는 것은 뭡니까? 요거죠, 요거. 요 모양이 딱 맞는 것만 친화력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친화력 차이로 분리하는 이런 방식의 크로마토그래피를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주로 뭐 뭘 분리할 때 쓰느냐? 여러분 안티바디 있죠? 안티바디. 엔티전 안티바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인 같은 걸로 분리할 때 써요. 프로테인, 단백질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아주 그 저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이제 아주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물질을 표면에다가 입혀놓으면은 어떤 특정한 분자만 잡아냅니다. 이것은 무지무지 이거는 셀렉티브 그러니까 선택성이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놓고 이거는 한번 잡혀있면 말이죠. 이것은 잘 안 떨어져요. 물론 이제 언젠가 뭐 이것도 이제 동적 평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전히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일단 여러 이제 혼합물이 섞여 있는 이렇게 보세요.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한번 요 세셔널 페이지가 들어있는 컬럼을 쭉 통과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물질만 잡혀 있겠죠. 나머지는 그냥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저 모바일 페이지 그죠? 이동상으로 흘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뭐 pH를 바꾼다거나 뭐 그렇게 뭐 모바일 페이지를 바꾼다거나 함으로써 이것을 떼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혼합물을 쭉 통과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때죠? 다시 요 잡혀 있는 물질을 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기 보시면요 pH를 바꾸거나 또는 아이온 스트렝스 그죠? 그 이동상의 그런 이온 강도를 바꾸거나 해서 이것을 떼내게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